이렇게 정의가 지연되는 사이에 그야말로 급발진하는 인사들이 한두 명씩 나오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전한길, 무슨 공무원 역사를 가르친다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구국의 영웅이라도 된 양 급발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안해동, 그런 어떤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출발한 급발진에 부안해동하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인지, 제가 같이 저분하고 포럼할 때 전혀 그렇지 않은 합리적인 모습을 봤는데 왜 이렇게 급발진을 하는지, 우선 전한길 박수영 의원 발언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아니 아직 예. 뭐 재판관들이 뭘 했어요? 이게 지금? 결정도 안 했는데 네.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 보죠. 본인들도 대선 준비도 하고 있고. 네네. 아니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 사람이 계속 홍범도 장군 이슈에 대해서도 침묵해서 예. 제자라든지 이제 저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비판하고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저 사람이 이상해졌구나라는 생각했는데 저는 저 사람을 그냥 무시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예. 보니까 이렇게 막 관종에 대해서 아하. 더 즐기고 막 거의 뭐 조울증 환자처럼 네. 그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방송을 하거든요. 그걸로 이제 역사 강의로는 더 이상 이제 뭐 메가스터디에서도 적자에서 뭐 매각해 버리고 네. 돈이 안 되고 극우 유튜브로 이제 전략 본인이 해서 돈을 벌려고 생각 모양인데 이럴 때일수록 오늘까지 제가 딱 강력 규탄하고요. 네. 거의 미친놈 수준이다. 네. 거의 윤석열 내란수계를 비유하다가 윤석열 내란수계랑 똑같이 이제는 서부지법 폭동도 올라왔어. 네네. 뭐 서부지법 폭동 일으킨 세력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폭동 아니라고? 네. 그것은 또 한 번 저질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폭동가 아니고 예예. 미안한 마음이다. 네네. 그건 보통 우리가 더 일하는 거잖아요. 예. 니들 잘했다잖아요. 네. 그 다음에 헌재를 휩쓸려? 헌재 폭동을 부추기는 자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여기저기 고발 많이 들어갈 텐데 저는 이제 정말 관심을 꺼버렸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네. 지금 극우 관종에 대해서 네.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오늘까지만 하고 오늘까지 다루고 관심 끄는 걸로. 전환길 네네. 지금 쟤는 윤석열과 권성동, 뭐 권영세, 나경원, 윤상현 지금 처치해야 될 사람 너무 많잖아요. 네, 정광까지. 예. 딱 거기에 집중하고 전환기를 잊어버리자 저는. 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저 지금- 극우 관종을 그냥 네. 우리 그냥 이슈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네. 썰렁하게.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이 사람이 역사 공부는 뭐 잘 가르쳤는지는 모르겠는데 논리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는지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본인이 어떻게 된 게 또 저렇게 연설을 해놓고 윤석열에 대한 얘기는 또 딸리 하고요. 윤석열에 대한 지지 철회는 지지는 계속한다. 뭐 그러면서 뭐 하여튼 말을 지그재그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노사모였다는 둥. 예, 노사모 얘기도 김대중 하더라고요. 대통령은 뭐 잘했다는. 그러니까 네. 극우 세력에서도 네. 너는 뭐냐 하고 막 혼나고 있대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저분은 우리가 무시하기로 하고, 그런데 무시할 사람에 대해서 부안해동하는 배지들은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런 자들이 옛날에는 권력의 주변부도 못 왔죠. 예. 근데 권력의 지금 소위 말하는 보수, 극우 세력의 정 가운데 센터를 차지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예. 아픈 대목이고 잘못된 것이고 비판받아야 될 것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잘못한 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 질서를 해치는 자에 대해서 분명한 단죄의 역사를 만들어내야지 저런 자들이 다시 준동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동의하고요. 한 가지는 좀 언론에게 부탁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저런 자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계속 전달하는 것은 본인들이 대한민국 그 내란의 상황에서 확실하게 내란은 잘못됐다라고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적이다라고 네. 하는 분명한 입장을 가졌던 언론사마저도 저런 자들의 얘기를 액면 그대로 라이브 중계하고 있는 것은 네. 사실은 독극물을 퍼뜨리는 거와 예.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그 역사적인 평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했다면 저런 그 독극물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 그것을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해줘야 그래야만 그게 사실은 제대로 된 저널리즘의 기본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언론에게 간곡하게 좀 부탁을 좀 네. 드리고 싶어요. 윤곽근의 그 말도 안 되는 궤변 쇼를 네. 우리가 왜 생중계로 봐야 되는지 네, 난 정말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비평과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까지 확인한 다음에 그들의 말에 잘못된 부분까지 같이 국민들께 알려줘야 균형 감각을 가질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모두가 다 대한민국 국민, 양심이 있는 대한민국 깨시민들이 본인들이 여기저기 찾아봐가지고 팩트체크도 하고 관점을 갖게 되는 그런 수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 하기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제발 좀 편하게 좀 살 수 있게 언론도 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맞습니다. 좋겠다. 지금 말씀대로 네. 저 액면대로만 보도해도 다행이죠. 그러면 우리 깨시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어제 한 뉴스에서 K모 언론에서 윤곽근의 재발견 해가지고 어떤 보수 진영 내에서 뭐 굉장히 영웅시하는 이런 기사를 그러니까 봤거든요. 요즘 언론학자들이나 언론 시민단체들 또는 언론학회 같은 데서 내란 수계의 입장을 그대로 따옴표 저널림이 하잖아요. 네. 그것은 언론의 역할이 아니다. 네. 예를 들면 강도 살인을 뭐 연쇄적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입장을 계속 대변해 주는 건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립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합리적인 논쟁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죠. 예, 예. 뭐 예를 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100% 줘야 된다.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 주자. 이런 때는 그걸 양쪽이 지금 치열한 논쟁이 붙었다라고 네. 중도적이나 중립적으로 소개할 수 있어요. 근데 강도 살인범하고 피해자하고 사이에서 언론이 중립을 지키고 있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전한길 같은 자들이나 정광훈 같은 자들이 하는 내란 수기를 비호하는 행위나 또 2차 내란 폭동을 이미 서부지구에서 일어나고 지금 저자들은 3차 내란과 폭동을 그렇죠. 선동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최소한 언론인들이 이것은 도저히 언론으로서 수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네네. 반국가적 행위다 하고 외면해버려야죠. 네. 저자들은 그걸 즐긴다니까요. 그걸로 영향력을 키워가지고요. 세상에 윤재가 되면 잘 즐겼는데 옛날에도 뭐 조갑재 씨라든지 정규 씨 같은 사람들에도 그래도 좀 공부도 했고 좀 예. 뭐 계보도 좀 있지 않습니까? 내공도 좀 있고 예. 저랑 생각을 달리했지만 예. 논리도 좀 있었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윤석열을 비판하는데 네. 오히려 심하던 옛날 표현으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예. 마치 자기들이 국의 영웅인 척 하는 거거든요. 진짜 언론인들과 그다음에 언론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저자들은 아예 외면하자. 네. 이렇게 저도 호소드려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흔히 하는 농담으로 서울 가본 놈하고 안 가본 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거기에 이제 무대뽀라는 게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대뽀의 한복판에 국민의힘 보수 진영의 한복판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에서 헌재를 흔들 때 우리법 재판소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정말 유리하다는 정영식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학자 100여 분이 노골적 헌재 흔들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규탄하고 비판하는 그런 성명도 발표한 상태고요. 심지어 윤석열 본인이 임명했다고 하는 그 중앙선관위 동기 등등도 부정선거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있는데도 계속 부정선거 연결하고 헌재 연결하고 하는 일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헌재 흔들기. 네. 이건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어쨌든 헌재 판결에 대해서 불리한 걸 알 텐데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불리한 걸 아니까 더 완벽하게 결론 나오기 전에 한번 어차피 예, 불리한 거, 예, 진 거. 지져보기라도 한번 하겠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불안함의 발로 그리고 스스로 심적으로는 쫄린 상황의 발로 그 결과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좀 그 대범하게 좀 웃어줘야 됩니다. 네. 예, 열받은 것도 열받지만 야, 너 얼마나 쫄리길래 지금 저렇게 얘기하니?라고 생각할 정도의 우리가 여유를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 생각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 삼권 분립, 사권 분립에 대한 그 원칙도 훼손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다 파괴하는 어떤 언행을 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자기들도 수권 정당을 꿈꾸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자기들이 수권을 했다, 뭐 해서도 안 되지만 네.
어떻게 하려고 이런 짓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향후에 생각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없는 자들. 수권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생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 저들이 집권했을 때 나라를 제대로 한번 운영이라도 제대로 해봤습니까? 네. 다 망가뜨리는 일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들은 국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는, 윤석열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밖에 그런 생각하지 것 않고 같습니다. 나라를 망치는 일이 곧 내가 입신을 하는 길이다 하면 주저없이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기본 양식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도 우리는 지금 사치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마음을 넓게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죠. 어제 어제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은 헌법을 일자무식도 저렇게 얘기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본인이 뭐 검사 출신에다가 뭐 법률가인데. 네. 네. 그리고 검사 법치를 계속 강조했던 아까 말씀드린 법치를 계속 강조했던 사람들이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하는 거는 저들이 날뛰던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구나. 예. 끝물이다. 네. 끝물이다. 저들에게 마이크가 가는 시대를 다시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그 어금니 깨물고 우리가 네. 그렇게 생각해서 저들의 마지막 발악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지만 네. 작은 우리가 한번 단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계속 가두는 네. 그런 계기로 삼는 게 저 좋을 것 같다. 예, 아니면 맞습니다. 너무 열받아서 살 수가 없어요. 네, 소장님. 그 권성동은 지가 비리로 기소됐을 때 네. 무죄를 선고해준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잖아요. 네. 아, 자기도 편견을 가졌는데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어. 참 정확히 잘 판단하더라고 네. 칭찬한 자입니다. 아하. 너무 부끄럽잖아요. 네. 당연히 헌법재판관이라는 게 국회, 대법원 또 대통령이 임명하다 보면 진보가 한 3명 정도, 중도가 한 3명 정도, 네. 보수가 3명 정도. 우리 국민도 3대 3대 3 이렇게 진보 중도 보수가 있으니까 그러려고 헌재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가 진보 3명은 뭐 우리법연구회 출신도 아닐 수도 있지만 야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니까 안 된다. 그것은 헌재라는 기구 자체에 대한 예. 이해가 없고 그걸 알면서도 그냥 윤석열 탄핵될 것 같은데 워낙 지금 국민의힘 다운되는 지지자들이 극우화되다 보니까 네. 거기에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헌재를 흔들고 있어요. 저 미워하지 마세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다 끌어다 붙이죠. 예. 뭐 사돈의 8춘만 연결돼도 그러니까요. 뭐 그럼 정의는 아니 솔직히 따지면 헌법장 9명하고 네네. 친문을 따지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하고 친한 사람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법조인 자체가 기득권 세력이 많고 엘리트들이 많고 또 7명의 서울대법대 나왔잖아요. 네. 서울대법대 출신 국회의원 제일 많은 데가 국민의힘일걸요? 네. 지들끼리 제일 친할걸요? 그거 다 따져보면 지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하고 대학 동문이죠, 저분. 저는 동문이시죠? 권성동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정신 차리셔야 되는데요. 네. 저 사람 이재명이랑 너무 친합니다, 여러분. 아하. 고시공부도 같이 했어요. 아하. 술도 여러 번 먹었다 그랬어요. 네. 지금 이재명이랑 친하면서 그게 들키니까 아하. 막 적극적으로 싸우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특수관계예요. 이해충돌을 일으킬 자예요. 빨리 그만두라고 그러세요.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 권성동한테 섞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치가 이제 야권의 정치가 해야 될 일은 저자들이 다시 준동하지 않게 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되고 네. 그걸 만들려면 작은 차이를 좀 극복하고 서로 대화하고 또 다음 세대 다음 시간을 좀 준비하는 그러한 이제 형식을 빨리 갖춰서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게 네.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조국혁신당 저희 당에서 원탁회의 야권의 원탁회의를 제안했고 네. 오늘 민주당에서 거기에 대해 화답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원탁회의를 열어서 내란을 빨리 종식시키고 그 다음 우리의 정권 교체를 위한 노력 그리고 정권 교체 이후에 제대로 된 대개혁을 위한 연합 체계를 구성하자는 합의를 위한 첫 번째 단계가 합의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상화로 가는 열차가 이제 막 시동을 걸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그러한 그 제정당들 야권의 제정당들 그리고 윤석열 탄핵에 합심했던 그 연합 세력이 흩어지지 말고 그대로 밀고 가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분명하게 다했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때까지 절대 느슨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네. 그 대우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네. 그 유지의 출발은 시작됐다. 이 네, 말씀을 네. 꼭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원탁 K가 네. 아주 네. 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미래로 갈 수 있는 원탁의 기사들이 좀 등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네. 이거 네, 네. 너무 제안 잘해 주신 겁니다. 네. 우리가 87 요란항쟁 때도 그랬고요. 91년에도 이제 대규모 5월 투쟁 같은 것도 있었고 또 2016년 그 1차 촛불시민혁명 그렇죠. 때도 범야권 그다음에 중도까지 포괄하는 중도 진보 합리적 보수까지 포괄하는 네. 어떤 종교계 원로 시민사회와 야권의 끊임없는 네. 협력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뭐 때로는 의견 충돌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면 네. 뭐 좀 더 급진적으로 하자는 분도 있고 아니다 좀 중도 진보적으로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래도 그렇게 모여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그게 희망이 안심이 됩니다. 네. 정말 너무 잘한 것 같고요. 뭐 내일이라도 범야권 우리 진보 정치 세력들 중도 세력까지 포괄해서 필요하면 개혁신당도 네, 네. 불러서 같이 이야기 쭉 하고 그다음에 뭐 다음 주에는 이제 신망 맞는 종교계 어르신들이라든지 원로 선생님들이라든지 좀 보수 합리적 보수 중도까지 좀 모이셔가지고 범야권의 지도자들하고 네. 이 시민사회나 종교계 원로 어르신들하고 모임도 한번 해서 국민들한테 2월 안에 2월 안에 신속 파면이 됩니다. 네, 네.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신속 파면 이후에 뭐 이제 대선은 당연히 가는 거고 그 대선이라는 게 기능적인 대선으로 뭐 정권 교체가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어떤 민주주의와 어떤 민생과 경제와 어떤 국민이 필요로 하다는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는 희망의 패키지를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고 여전히 네, 네. 답답하고 네. 어떻게 되어가는 거냐 파면은 되긴 될 텐데 그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우리 야권 범야권 정치인들이 조금 더 잘하고 저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네. 조금 더 분발해 주시고 조금 더 많은 각계각층 시민들을 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